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특강을 하나 올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원리라고 하는 특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5만원짜리 여러분들 많이 벌고 싶으시죠? 네, 저도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맞이해서 다른 분들 쉬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동영상을 찾아서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연이라도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이 핵심이고 정답에 가장 근접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저께 삼성전자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고 또 개인들이 파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런 원리에 대해서 이미 2010년부터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네이버 카페 가치투자의 연구원을 통해서 수급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게시글들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설명도 많이 해드렸고요. 저렇게 투자하면 돈을 못 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시장을 바라보니까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다시 이렇게 게시글을 하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그러면서도 뭐 이런 동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뭐 변할 리가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몇 명이라도 변화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또 이런 동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좀 더 봅시다. 무작위로 아무 종목 좀 뽑아 볼게요. 자, BNK 금융지주를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사니까 주가는 떨어졌죠. 또 그리고 개인들이 파니까 주가는 상승했고요. 개인들이 사니까 주가는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그리고 개인들이 파니까 또 주가는 이렇게 올라요. 정확하게 개인과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죠. 또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조금 장기간이네요. CJ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들이 사니까 주가는 장기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이 종목 투자에서 돈 번 개인들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CJENM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주가는 떨어지죠. 자, 이런 것처럼 저렇게 개인들은 사기만 사면 주가는 떨어져요. 또 개인들이 팔면 저렇게 희한하게도 저렇게 주가는 오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거 있죠.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구조가 그래요. 저 개인 투자자들이 초보라서 잘 몰라요. 어리숙하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또 시장 위험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딱 하나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대처럼 막 움직이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의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오랜 시간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안 거예요.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빼먹으면 굉장히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시스템이 그냥 거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수급 분석을 딱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일단 그 수급 분석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우리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동네에 치킨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치킨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그럼 수요자가 치킨을 사 먹습니다. 치킨 가게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치킨 가게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이 치킨 가게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도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치킨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이게 오리지널 첫 번째 1등이라면 나머지 치킨 가게들도 이렇게 막 생기게 되죠. 그러면 뭐 고객 입장에서는 좋겠죠. 여러 맛을 볼 수 있는 치킨 가게들이 생기니까 어느 집이 맛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여튼 저렇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공급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절하게 시장 균형을 딱 이루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그 주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라고 줄을 섰다 하더라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급할 수가 없죠. 딱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또 그리고 현대차는 현대차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수요자는 현대차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현대차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대박. 주가가 오를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현대차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대차 주식을 팔려고 난리를 치면 이 현대차 주식은 떨어질 겁니다. 주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 현대차 주식을 어떤 때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때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부분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딱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딱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 초보자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투자 심리에 시장 분위기에 억수로 편성이 잘 돼요. 편성이 잘 돼서 그냥 그게 좋다는 뉴스들이 막 나오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게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분위기에 편성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종목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되니까 파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남들 파니까 팔 수도 있어요. 분위기에 편성이 돼서 저렇게 많이 좌지우지 되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이 드렸듯이 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원리는 물론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돈을 버는데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계속 이렇게 변곡점을 두고서 아래 위로 출렁출렁 거릴 때 그때 물량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투심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투심이 약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저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돈 빼먹는 시장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보들은 호구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되기 전에 다 틀리고 나오는 것이 초보자예요. 한번 틀리고 나오면 안 하면 되는데 또 해요. 또 만약에 또 했을 때 또 틀릴 것 같으면 미리 공부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또 준비 안 하고 돈 좀 쌓이면 또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은 계속 틀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 10년 동안 이야기해줘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일반 우리 상품 시장에서는 경제학에서는 이 공급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공급자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갤럭시 노트가 있는데 지금은 더 좋다라고 해서 사볼까 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죠. 근데 일반 그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은 그냥 상품의 일방적인 공급이라서 저렇게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내가 수요자가 되고 주식을 들고 있으면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공수가 서로 바뀝니다. 왔다 갔다 전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면 어떤 현대차라는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현대차에 대한 악의적인 어떤 나쁜
투자 심리를 나쁘게 악화시킬 만한 재료들을 많이 내보내게 되면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주택 없는 사람들 팔겠죠. 그럼 그 물량을 쉽게 받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현대차 주식을 팔아먹고 싶을 때는 사상 최대 신고가라든지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게 되면 또 이래 투자 심리가 약한 사람들은 슬쩍 걸려들겠죠. 그래서 이 투자 심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료는 주식시장에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앞으로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을 기사로 내보내고요. 또 그리고 실적이 당장 나왔을 때는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다, 기대치를 웃돌았다,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면서 또 투자 심리를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다. 또 그리고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한 금리,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실업률, 경제 성장률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항상 늘려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럼 저런 그 기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지금 현재 그 미디어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정치인들이 네이버 실검 없애라라고 이야기할 때 있죠.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 실검을 없애지 못해요. 구글에서 하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없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심 본질은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버리지 못하느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언론들은 그와 관련된 그 이슈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슈를 다룸으로 인해서 광고를 많이 실을 수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게 되면 그 광고 수익을 얻게 된다 아닙니까? 그럼 네이버도 얻고 언론사도 얻는 거예요. 이익을. 그럼 또 실검으로 딱 뜨면 수많은 블로거들이 그 실검을 향해서 달려가죠. 달려가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내용은 상관이 없다니까는요. 그냥 목표하는 바는 조회수를 늘려서 내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게시물들을 쏟아내면 그 블로그는 그 블로그에 방문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하나 뉴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쪽으로 모든 것이 화력이 집중이 돼서 쏟아져 가게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녀 사냥도 당하기 굉장히 쉬운 지금 환경이라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돈 때문에 미디어 환경이 쫙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환경, 그런 뉴스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시장에서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홈쇼핑 많이 보지 마라. 많이 자꾸 보면 니도 모르게 산대, 이렇게 충동 구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품 자꾸 그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을 시키면 충동 구매를 하지 마라, 아니면 사지 마라, 이렇게 자제를 하죠. 그걸 또 애들한테 또 가르치고 또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이 기본적인 원리가 주식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그냥 그쪽으로 딱 향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역발상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개인들이 일단 BNK 금융지주 봅시다. 자, 개인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이렇게 변곡점이 있잖아요. 변곡점. 이렇게 주가가 꺾이고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이런 변곡점이 있죠. 그럼 이런 변곡점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변곡점에서는 분위기를 판단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파는 것을 어느 정도 보고 이때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왔다면 적어도 이때는 매수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이 있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충분히 지켜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꺾여서 다시 매수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얼마든지 이 고점에서는 팔아먹을 수 없지만 요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매매를 보고서 역발상 전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BNK 금융지주는 지금 개인들이 이만큼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 팔아먹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팔 때 주가가 올랐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팔 때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개인들이 만약에 판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런 역발상 전략을 해볼 수 있다, 입니까? 시장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아직 변곡점은 이미 뭐 이때라고 보면, 이때가 뭐 변곡점이었다라고 보면, 이 변곡점은 못 잡아도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개인들의 물량은 앞으로 털어낼 수도 있고, 주가는 오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또 어렵게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고, 또 역발상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요. 또 위험 관리도 조금 필요하죠. 위험 관리. 시장에서는 내 종목과 상관없이 시장의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어떤 내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비체계적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또 현금 보유라든지 위험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순환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개인들 물량만 잘 추적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세력들 물량을 같이 번갈아서 추적을 해도 되고요. 여튼 많이 오른 종목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개인들이 많이 샀다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죠? 많이 샀다면 주가는 떨어졌을 거니까 앞으로 이제 오를 것이다 보고,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해서 포트폴리오 편입하고요. 또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팔았다면 앞으로 이 종목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비중을 줄이거나 종목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순환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이도 저도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원리를 이해를 하십시오. 이 주식 시장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초보자들한테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가, 또 어떨 때는 또 투자 심리가 좋게 만들었다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목표는 초보자들 돈 털어먹는 거니까 일단 그런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 하면 일단 뉴스 보지 말고 그냥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잖아요. 앞으로 의약품주가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러면 의약품주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잘 될 것 같다 하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 5G가 잘 될 것 같다 하면 통신회사 주식 들고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돈 법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오래 들고 있는 게 낫지, 괜히 돈 좀 더 벌어볼까 싶어 가지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다 보면 이 시장 자체가 개인들 돈 빼먹는데 딱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든 무한정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예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을 갖다가 대기 물량으로 쌓아두면 개인들이 그거 보고도 쪼리고 파는 개인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개인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당장 올리지라도 오늘 밀어버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오래 들고 있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만큼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합니다. 그건 달라요. 종목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이런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시장 변곡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앞서 본 CJ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인들의 물량이 틀렸다 아닙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샀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르고 또 시장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몇 달만 들고 있어도 되는데 어떨 때는 몇 년을 들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성격이 다 다르거든. 우리도 사람 만나다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듯이 맨날 분봉 보고 단단한 사람이 한 달을 들고 있으라 그러면 아마 지겨워서 미칠 겁니다. 또 그리고 한 달은 자기한테 엄청난 장기인데 한 달 동안 주가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수급 분석 삼았다면 수급 분석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가치 지표로 삼았다면 아이고 내 저거 보고 투자도 별로 의미 없다네 안 되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종목마다 다 다른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건 공부해야죠. 이래저도 모르면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돼요. 그냥 앞으로 성장 예상되는 종목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의약품도 장기적으로 괜찮다. 전기차가 하면은 2차 전지 괜찮다. 이런 게 나와요, 그냥. 그죠? 또 5G 나오면 통신 괜찮다. 나옵니다. 한국전력 전기 써야 되니까 앞으로 괜찮다. 나옵니다. 뭐 그런 거 사서 그냥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기술적 지표가 어떻고 기본적 지표가 어떻고 뭐 어떤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투자 심리 이용해서 개인들 돈 빼먹는 게 핵심이라니까. 그럼 투자 심리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은 역발상 전략도 있고 순환매도 있고 뭐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오래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 공부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수급 분석 공부 좀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뭐 드린 내용 있죠. 공부 좀 하고 싶으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치면은 2010년부터 했어요. 2010년부터 네이버 수급 분석 전문 카페 가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정보가 아주 많아요.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